자, 봅시다. 자, 방금 우리가 이 문제 설명했었잖아요. 여기 이제 기체 분자량 관련해서. 근데 방금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친구가 우리 친구 이름이 뭐더라? 저기 뭐더라? 에디슨 폴이요. 에디슨 폴이요? 뭐라고요? 하여튼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기체가 만약에 물에 잘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여기 있는 기체가 물에 잘 녹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실험 꽉 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리 기체를 불어넣어도 이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냥 녹은 채로 이 뭐냐면은 그대로 뭐냐면은 실험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기체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극도로 낮은 기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체가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부탄가스에 있는 그 부탄 있죠? 그런 것들은 물에 거의 녹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탄가스 같은 것들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적절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다. 자, 그 다음 뭘 보시냐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소문자 Z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의미는 요렇게 기체에 대해서 압력 부피를 곱한 다음에 몰수 온도로 나눈 거 이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편의상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요렇게 치환을 한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요 VM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우리말 영어 표현으로는 몰러 볼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1몰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나눠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식이 조금 더 깔끔해져서 저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화학 책에는 이런 표현이 많고요. 물리학 책에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많아요. 뭐 아무거나 선호되는 걸 쓰시면 되는데 뭐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컴프레션 팩터가 이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언제 1이고 언제 1이 아닐까요? 이상기체일 때 1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기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는 뭐냐면 바로 이 Z의 값으로부터 실제 기체가 얼마나 이상 기체와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척도로 저 컴프레션 팩터 G를 도입해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문제에서는 누구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거냐? 두 번째, 이 등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압력에 대한 압력이 아니고 요 컴프레션 팩터 Z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그래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N2CH4, 뭐 H2CO2 뭐 다양하게 많은데 얘네들을 이런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건 Y축이 Z고요. X축은 압력입니다. 그래프가 기체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개형은 이거예요. 요런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이런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크게 이 세 가지죠? 맞나요? 이 세 패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이야. 그럼 그건 누구예요? 이상기체일 거고요. 이상기체가 아닌 얘들은 실제기체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이때 이상기체의 어떤 특징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특징을 생각해야 되죠.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간 이상기체는 인력 얼마예요? 0이죠? 청력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합력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그러니 합력도 없는 거죠. 이때 컴프레션 팩터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값이 1보다 작아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우세해?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는 상황에서는 인력과 청력 중 누가 우세하다? 청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인력과 청력이 0은 아닌데 둘 사이가 같아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인력이 0이 아니고 청력이 0이 아닌데 같아져서 합력이 실제 기체의 합력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그 강의에 다 올라가 있죠.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경남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문제 3번. 경남 문제 3번. 룰루루루루. 자, 찾으시오. 자, 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살짝 줄게요. 자, 경남 문제 3번.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반데르발스 상태 부항정 반데르발 이쿠에이션 뭐 이렇게 씁니다. 자,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은 바로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PV는 NRT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근데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지난 200년간의 화학 역사를 뒤지면 한 수십 가지는 될 거고 전문적인 책에서 소개하는 것만도 한 대여섯 가지가 되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교육용으로 가리키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했죠. 이유가 뭐? 노벨상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반대를 봐서 박는 식은 아예 쓰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써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써야지.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P 플러스 V 제곱분의 N제곱 A V 빼기 NB는 NRT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은 P 더하기 VM 제곱분의 A 혹은 VM 빼기 B는 RT. 자, 뭐로 바꾼 겁니까? 부피를 이게 그 뭐냐면 일몰의 부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N이 몰수가 아니에요. 몰수를 밑으로 나눠서 몰로 볼륨. 이 N을 이렇게 나눠서 몰로 볼륨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둘은 같은 수식입니다. 같은 수식인데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요 B, 요 A. 이게 중요하죠? 이때 A하고 B 각각에 대한 정말 자세한 설명을 내가 강의에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이 A, B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건데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1, B는 뭐예요? B는 그 기체의 실제 바로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왜?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상기체는 없죠? 네. 이상기체는 없죠. 네. 없는데 실제 기체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 존재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그 이상기체하고의 차이를 요 상수 B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관련해서 막 기체 충돌 이론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답안지에는 요 정도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 A 이건 뭐임? 그렇지. 기체 분자 간 인력 보정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기체 사이에는 인력이나 청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데 실제 기체는 있지. 그래서 그 차이를 메꿔주는 게 바로 상수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또 아주 막 희한한 얘기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이 기체 관련 강의가 또 추가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관심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더 추가가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마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1번은 이 정도로만 표현해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2번. 실제기체의 종류에 따른 상수 A 값과 B 값을 부등호로 각각 비교하시오. 보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느냐? 요렇게. 자, 어디 있으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3번에 두 번째. 얘가 뭐야, 이게 보자. H2, H2O, C2H6, C3H8. 자, 여기서 얘는 수소기체고 물분자고 얘는 그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비비교. 저들 중에 누가 B값이 더 크고 B값이 더 작겠느냐. 이거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H2, H2O, C2H6,
C3H8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무슨 순이냐면 바로 분자량이 클수록 어디까지나 보통 분자 자체 크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쟤는 거의 무슨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자량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가 제일 가벼울 거고요. 뭐 분자량, 원자량 통해서 계산하면 프로페인이 가장 분자량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보통 분자 자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저 순서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 A. 저기 줄게요. 준다잉. A. A. 두 번째 A 비교. 자, A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체 분자 간 인력 보정학이죠. 그럼 이 순서는 어떻게? 분자량도 있는데 바로 각성도 어떻게 될 거니? 바로 요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H2O는 분자 간 뭐가 가능하다? 요거 이제 아직 나하고 배우진 않았지만 아마 어디선가 선행학습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이 수소 결합은 매우 강한 분자 간 인력입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이제 뭔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어쨌거나 수소 결합이라는 이 말로 이게 표현만 해주면 이건 답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이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H2가 1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H2, C2H6, C3H8 바로 수소와 에테인과 프로페인 은 분산력이 분자 간 인력의 주 성분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된다? 분산력은 뭐 좀 다른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제 커집니까? 분자량이 커질 때 분산력이 커지는 효과가 강하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는 얘가 분자량이 제일 작고 분자량 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분산력 순위 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논술하면 이 3번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 교재는 집에 가지고 가서 꽁꽁 숨겨 놓으세요. 알겠죠? 꽁꽁 숨겨 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기체에 관련된 것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뭐 오늘 얘기한 수소 결합, 그다음에 분산력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겁니다. 뭐 상태 변화도 있고 네, 또 영상이 왕창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지금 몇 시죠? 55분이야? 그래 뭐 됐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너 왜 안 해? 대박.